여왕이 집 27회입니다. 승우가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전에 잡혀 들어갔을 때 자세히 조사를 하고 또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왜 또 다시 나를 부르는 걸까? 이것은 바로 황기찬의 농간 때문이었어요. 황기찬은 차기 회장을 노리는 승우를 초반에 잘라버리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기찬은 최자영에게 YL그룹 지분 절반과 갤러리를 받기로 약속하고 최자영을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최자영을 황기찬과 만나게 한 것은 사실은 모두 다 서 변호사의 계획된 작전에 의해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 변호사는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즉, 최자영의 전임 변호사이지만 실제로는 황기찬에게 매수당한 변호사였던 거예요. 즉, 황기찬은 어떻게든 최자영의 YL그룹 지분을 빼앗으려고 서 변호사를 매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자영이 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모님을 여기서 내보내줄 사람은 황기찬밖에 없다고 대답을 해주잖아요. 사실 서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는 검사를 찾아가서 최자영의 출소를 부탁했어야 마땅한 거죠. 아무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서 변호사에게 속아서 최자영은 황기찬에게 지분을 싸게 넘기는 방법 말고는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출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검사라고는 해도 사람을 죽인 범인을 함부로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황기찬이 최자영에게 내건 조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최자영을 풀어주는 대신에 승우를 다시 뺑소니범으로 기소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검사를 매수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뺑소니범을 무죄로 석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최자영 대신에 승우를 뺑소니범으로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황기찬은 최자영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러자 최자영은 흔쾌히 매우 좋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최자영으로서는 남편의 혼외자식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준다면 그건 기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승우는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겨버려서 자동차 안에서 골아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니 황기찬은 이걸 이용해서 승우를 뺑소니범 진범으로 둔갑시켜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기찬에게 사주받은 검사는 승우가 음주운전으로 필름이 끊겨버려서 자신이 김도희를 교통사고로 죽여놓고도 아무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게 됩니다. 승우는 집 앞 CCTV에 엄마가 내 차에 타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는 조사 결과 최자영은 운전을 조금 하다가 차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는 승우가 운전을 했다는 증언을 최자영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다. 승우는 너무도 억울했지만 자신이 무죄임을 밝혀낼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최자영은 출소 후에 벌어진 일들을 목격하고 재인을 괴롭힌 작자들을 모두 찾아가서 시원하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아직은 딸 재인이 엄마를 원망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엄마로서는 재인이 하는 행동들이 똑똑하고 야무지지 못하고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는 걸 보니 너무도 속상해서 재인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건데 재인은 엄마마저 내 편 안 들어준다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재인이 너무도 속상한 나머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려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최자영이 알게 될 것이고 비로소 재인의 손을 잡고 엄마가 미안하다. 은호가 떠나고 내 맘이 얼마나 쓰리겠니? 그걸 엄마가 몰라주고 위로도 못해주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 될 테니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릴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끈끈한 사이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인은 최자영에게 엄마 사실 승우는 고모 아들이었어. 나에게 고백했어. 이 말을 해줄 것입니다. 물론 고모는 승우가 친아들인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재인을 회장에서 떨어뜨린 고모가 뭐가 이쁘다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어요? 재인은 엄마에게 고모와 승우가 서로 짜고 자신을 회장으로 뽑아주지 않았다는 것도 다 일러바칠 것 같아요. 그러니 최자영은 당장 강미랑 고모를 찾아갑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최자영은 머리채부터 잡을 것입니다.
인연이 나를 평생 지옥 속에 살게 했어. 승우가 네 아들인 거 왜 말 안 했어? 그러나 강미라는 오빠 핑계만 열심히 댑니다. YL그룹 가족이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 나빠진다고 오빠가 미혼모인 거 말하지 말랬어요. 세상 사람에게만 말 안 하면 되지. 고모는 나에게 말해줬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차마 입이 안 떨어졌었다면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나에게 말해줬어야 맞는 거죠. 언제까지나 내가 죽은 남편이나 원망하면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기를, 그걸 고모는 나에게 바란 거예요. 어쨌거나 승우는 고모 아들이니까 차기 회장은 절대로 안 돼요. 그나마 강규철의 혼외자라면 회장 자격이 있지만 강규철 아들도 아니면 회장 자격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승우는 감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살인범 전과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회장은 영원히 물 건너 간 거라고요. 아셨죠? 이게 고모에 대한 내 보답이에요. 그 다음에 최자영은 강세리를 찾아갑니다. 만나자마자 세리의 뺨부터 올려붙입니다. 내년이 바로 상간녀였었네. 그래놓고도 뻔뻔스럽게 김도희 대리를 상간녀로 만들어서 나에게 사진까지 보낸 거야? 내년에 파렴치한 행각은 모두 다 기자들에게 발설해버려서 너는 얼굴 들고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그 길로 최자영은 바로 아는 기자를 만나서 황기찬이 재혼한 강세리는 유부남이었던 황기찬을 유혹해서 불륜을 저질렀었다는 사실과 그래놓고도 불륜녀를 다른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한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제이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강가에 산책을 나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제인을 구출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인 핸드폰에 저장된 최근 통화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제인의 상태를 알려줄 것입니다. 최종 통화는 김도윤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못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도윤은 당장 달려와서 제인을 위로할 것입니다. 도윤은 최자영은 용서할 수 없지만 제인은 엄마와는 달리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여자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도윤은 최자영과 제인을 별개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유경이가 도윤에게 화를 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인이 오갈 곳이 없어서 지금 도윤 집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유경은 유부녀 주제에 도윤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는 걸 도저히 용납을 못하네요. 그러니 언젠가는 주제를 모르고 도윤에게 좋아한다고 유경이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고, 고백하자마자 도윤에게 즉시 거절, 차단당하는 대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황기찬은 은호가 세리 때문에 죽게 된 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죄를 여전히 제인에게 뒤집어 씌우네요. 내가 은호를 불러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은호 만나지 말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제인이 죄지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은호를 만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제인은 왜 황기찬에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은호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러면 당장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죠. 아니,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세리가 먼저 나와 은호를 만나게 해줄 테니 나오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아니, 은호를 만나게 해주겠다면 세리가 당연히 은호 손을 잡고 같이 왔어야 마땅한 거 아냐? 세리가 은호 데리고 왔더라면 절대로 은호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마땅한 거죠. 물론 황기찬도 이 사실을 세리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인이 이렇게 세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해줘야 황기찬도 더 이상은 제인 때문에 은호가 죽었다고 억지를 부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